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리죠. 여러분들 그 데드라인은요 본인이 결정해 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내 전쟁터인데 전쟁터에서 자꾸 뒤에 소대장님 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각각의 종목마다 사이즈도 다르고 여러분들의 수량도 다르고,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데드라인만 121선이라든지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전자금융의 데드라인 얼마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전자금융이요. 일단 121선 보세요. 121선. 이거 데드라인 감각으로 딱 보시면 121선 설정하셨으면 벌써 때리셨어야 됩니다. 한국전자금융 보세요. 지금 121선이 얼마죠? 121선. 그동안 121선 지지해 준 게 6,400원 단이거든요. 그동안 지지했던 거를 오늘 그냥 통 깹니다. 그럼 데드라인 붕괴됐어요, 이거는. 그럼 벌써 50% 끊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게 금액이, 이런 종목들은 제가 10% 이내에서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1억이면 뭐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나 금액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추가 매수할 의향이 있어요. 그러면 1000원 무시하세요. 그냥 4,500원, 그러니까 5,000원 단, 초입단 오면 난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나는 500만 원어치 더 한번 사봐. 이런 전략을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어저께 하고 자료 만들고 오늘 만든 게 주변을 중심으로 한 달 내지 한 달 반 이동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포트폴리오가 한 뭐 10개 이상 된 거를 갖다 얘기해서 3개, 5개를 압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변 종목들 일단 데드라인 붕괴하면 50% 끊었다가 한 10에서 20% 빠지면 그걸 갖고 다시 사든지 아니면 판 걸 현금으로 갖고 있든지 아니면 중심으로 대장으로 이동하는 이런 전략들은 각각 설정을, 내 싸움은 내가 하니까요.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일일이 다 파악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나는 이 종목 흘러내리든 여기서 뭐 한 20, 30% 변동 줄 때 난 더 사. 그럼 데드라인 안 정해도 돼요. 미래지도 바뀐 건 없으니까. 그리고 포트폴리오 중에 큰 자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흘려보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데드라인을 설정해 드리냐? 아까도 오전장에 설명해 드렸죠. 삼성전자 하나 갖고만 관리하면 주변이 더 희생되고, 이게 여러분들 마인드는 기다리겠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진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수단만 관리하고 간단히 얘기해서 개별 종목도 변동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흘러내린다는 얘기예요. 가랑비옷 흘러내려 이럴까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 시간여행 가는 뭐 코렌텍이나 간단히 얘기해서 뭐 특수건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미래지도가 바뀐 거 없어요. 그런데 왜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하면 파생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생 시장에서요. 딴 거 아니에요. 파생 시장. 그러니까 선물 옵션을 계속 매매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8월 15일 전과 8월 15일 이후에 뭐가 달라졌나 느끼는 감각은 이런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게 시간은 얼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의 감각은 모르겠어요. 1개월 만에 끝날지 아니면 뭐 한 그 연말까지 지속될지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까지만 해라 라는 기대감인데, 여러분들 이게 까만 선하고 파란 선을 한번 보세요. 파란 선이 가장 골 때리는 변동성입니다. 가랑비 옷젖도 흘러내려요. 오늘도 그 파란 선이에요. 한 3포인트 빼요. 또 땡겨요. 땡기는데 직전 고점 돌파 못해요. 떨어뜨린 거에 한 반 정도에서 두들겨 맞아요. 또 때려요. 그러면서 계속 저점이 어느 기점까지는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저점이 어떤 기준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한두 달 지나 보니까 원위치예요. 결론은 원위치예요. 이게 제일 골 때리는 파동이에요. 이렇게 되면 선물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선에서 매수 위치, 매도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오늘은 제가 선물은 320이나 321 오면 하나 내지 3개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보고 317은 안 깰 것 같으니까 317.5와 318.5 오면 청산하고 심지어는 매수 스위칭도 좋다 라고까지 했어요. 왜? 빼면 계속 뺄 것 같지도 않고 삼성전자 플러스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거 삼성전자 한 개는 다른 시가상 삼성전자를 제외한 2등부터 8개 종목하고 똑같아요. 삼성전자 하나가 코스피 200에 차지하는 에너지가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다 빠져봤자 지수단은 삼성전자 하나가 갖고 버틸 것 같고, 그러니까 옵션 매매 이거 오늘 귀신같이 해야 10에서 20% 먹는 장이다. 그리고 선물은 한 계약 매도 320에 한 계약 매도했어요. 600만원 됩니다. 그래서 2포인트 먹어요. 그러면 50만원 정도, 한 포인트당 25만원, 50만원. 그러면 10%가 안 돼요. 그러면 사이클을 잘 타야 오늘 예를 들어서 선물 매매 하셔갖고 321.8에서 318까지 움직였습니다. 고점에서는 한 4포인트 뺐는데 실제 뺐다 올렸다 이 코스에 여러분들 4포인트 먹으신 분들 오늘 엄청 잘한 거예요. 4포인트면 얼마예요?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팔았다 샀다 해서 이 사이클을 타신 분이 오늘 100에서 200 선물 갖고 사이클 타시면 무지무지 선수 감각이에요. 평균 반도 안 돼요. 근데 까만 선은 뺄 때 제법 뺍니다. 이게 한 10, 여기 보시면 325에서 305니까 한 축이 10포인트예요. 한 축이 10포인트. 파란 선은 3 내지 5포인트 뺐다가 3 내지 5포인트 올렸다가 3 내지 5포인트 뺐다가 3포인트 5포인트 올리면서 가랑비에 어쩌듯 저점 낮아지고 가랑비에 어쩌듯 고점 높아지는 케이스고, 파란 선의 개념은요. 까만 선의 개념은 요번에 326에서 310 대법 10포인트 팍 뺐죠. 여기서는 먹을 게 꽤 됐어요. 만기 전에는. 그리고 올리고 이 10포인트 변동성이 한 방에 나와야 선물이든 옵션이든 게임이 좋습니다. 까만 선으로 가나 파란 선으로 가나. 근데 둘 다 보면 옆으로 보시면 상단 하단 갇혀 있는 파동이에요. 이게 9월달 10일날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만 이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장은 예를 들어서 이런 파동 나오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현대차 15만원에서 17만원 동안 2달 동안 대롱대롱이란 얘기예요. 2달 동안. 그러니 거기다 돈 집어넣지 마시고 딴 데 가시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파동이 나오면 9만원, 10만원, 11만원 산 사람들이 수확 얻은 거고, 15만원부터 들어가신 분들은 이거 먹었다 깨졌다 먹었다 깨졌다, 마치 삼성전자 55,000원에 사신 분하고 SK하이닉스 8만원대 사신 분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현대차 15만원에서 16만원에 사신 분은.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림의 의미가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가 상위 종목들의 미래 지도를 다 얘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럴 때 항상 시장을 비교합니다. 요 데이터가 12시 25분에 제가 캡처 떠놓은 데이터입니다. 12시 25분. 이때 미결제 확정 2572개고요. 선물은 319였고요. 이때부터 가랑비에 어쩌다 318까지 빠진 겁니다. 삼성전자 플러스 10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800원, 삼바는 플러스 2600원, 네이버 플러스 1000원. 요 4개만 보죠. 그 다음에 현물에서는 1100억 매수, 선물은 마이너스 1억. 금융투자가 오늘 3000억을 사줍니다. 금융투자가. 선물은 655억. 금요일부터 금융투자가 좀 달라져요. 연기금은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오늘도 매도. 개인은 오늘 매도 3,900억. 요게 12시 25분 데이터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또 비차익이 1,500억 매수로 보입니다. 뭐 종가로는 어떻게 되나 또 복귀 자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40짜리 보세요. 풋은 290짜리. 340짜리 콜이 0.88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선물의 움직임입니다. 아까 12시 25분까지요. 보시면 아침에 321.8까지 올렸다가, 그러니까 올렸다 318까지 팍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하면서 옆으로 보면 제가 320.5와 321.5에선 때리고 318.5와 317.5에선 청산해서 단순하게 봐라. 지금까지의 궤적 한번 보세요. 그 사이에 콜 움직임 한번 보세요. 콜은 하단 0.8 상단 1.2 귀신같이 해요. 그럼 귀신같이 저점 사갖고 고점에서 팔았어요. 콜옵션 100만원어치 사서 100만원어치를 팔았어요. 요거 오늘 20% 내시면 귀신같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시 죽여버렸죠. 아침에 잠깐 하지 않았으면 다 토해내는 겁니다. 이게 콜의 에너지입니다. 근데 풋 아침에 떨어졌을 때 0.8이나 0.9에 사신 분이 10배에서 20% 사이 스윙입니다. 고점에서 4포인트 가게 빠져도 에너지가 안 나와요. 이제 지금 보시죠. 지금 데이터. 선물이 이제 다시 또 320 와 있습니다. 320. 아침에 아침에 고점 부근에 또 와 있어요. 아침에 고점 부근. 그러면 아까 0.88이었던 콜 340이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시세판 한번 보시죠. 0.88이었던 340이 지금 0.88, 0.90이라고 쳐요. 지금 얼마입니까? 0.96입니다. 여러분들 0.88, 0.90에 사서 0.96에 팔면 이게 수익률이 나와요. 1.15나 1.2 정도 가야 뭔가 좀 그래도 15 내지 20%가 나오지. 그건 10%도 안 돼요. 옵션에서 10에서 20%는 거의 보합이라고 칩니다. 교통비예요, 교통비. 풋 290도 보세요. 지금 0.9입니다. 아까 뭐 1.1까지 갔던 거 0.9. 그러면 이런 장을 무슨 장? 가랑비에 옷 젖듯 흘러내리는 가두리장이라고 합니다. 가두리장. 어떤 가두리장 어디에서 갇혔다는 얘기예요. 이 갇힌 것 중에 프리미엄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선물은 지금 다시 때리는 위치 왔습니다. 아까 318까지 죽였죠. 지금 318에서 얼마까지 올려놨어요? 또 다시 320입니다. 그러면 320에서 20.5.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도 없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300 지금 하나 때리고 여기서 1포인트 하나 더 올리면 하나 더 때리는 그런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전에 또 318.5와 317.5 사이 오면 또 청산하고 오버나이트 전략은 3시에 정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옵션은 둘 다 0.90 데드를 잡으십시오. 콜 340짜리도 0.90, 풋 290짜리도 0.90 깨면 끊었다가 0.90 돌파하면 따라 붙었다가 하는 그런 매매로만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는 오늘 꾸준히 관리합니다. 그리고 삼바나 네이버는 아침 거하고 뭐 비슷해요. SK하이닉스는 800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900원 됐고요. 그리고 투자자 에너지를 보시면 12시 25분 에너지하고 지금하고 선물이 아까 마이너스 1억에서 플러스 900억 정도 바뀌었고요. 금융투자가 선물 매도가 조금 늘었고요. 600억 단에서 1300억. 현물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외국인 1100억, 금융투자 뭐 3500억, 3700억 거의 비슷합니다. 요게 현재 상황이고요. 아까 비차익이 1500억이었죠? 100억 더 늘었네요. 100억. 1670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왜 공부하냐? 가두리장에 갇혀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 시가상위 종목들로 관리되면 갖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가상위 종목들 어떤 거 매매하시겠어요? 어떤 거 매매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확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이건희 회장님 또 삼성물산 또 삼성생명 개인 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삼성생명보호법 관련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성물산을 이제 매력 있다니까 사보자라는 논리가 나와요. 3개월 10%. 10%도 어딘데?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비싼 거를 10%의 목표 단가 갖고 승부를 걸겠다 안 하겠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는 3개월 중에 어느 날 14만원대 한 오면 매수 전략 세울게요. 그러면 한 20%짜리가 나와요. 눌림목 때는. 근데 15만원, 16만 5천원에서는 빠져봤자 7에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올라봤자 플러스 7에 플러스 7. 요렇게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IPO 연골고리만 강해요. 카카오 게임즈 전에 카카오 땡기기. 그 다음에 방탄 IPO 나오기 전에 넷마블 땡기기. 그런데 제가 넷마블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제 매도하자고 그랬어요. 50%는 매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7만원, 18만원, 19만원, 20만원. 그래서 만원씩 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넷마블 목표도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넷마블. 오늘 장 보시면 그래도 넷마블이 올라요. 그런데 전번 고점 이미 찍었어요. 16만원. 그리고 요번에 얼마까지 흔들었어요? 14만 1000원. 그러니까 제가 고점에서 2만원 빠지면 눌림목. 그리고 요번에 다음 매도는 16만원에서 만원만 더 올라가면 때린다. 이런 전략을 세워드린 겁니다. 그냥 목표 단가 적게 하고 트레이딩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개별 종목들 탄력성. 개별 종목들 탄력성이 그나마 오늘 종목들 한번 보세요. 오늘 딱 보면 우리들지야. 요번에 급등시켰다 11,000원까지 흔들었다 또 직전 고점. 요런 것들 변동성 눌목 때 사셔야지 따라가는 매매는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매매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신풍제약, 신제약 이런 쪽 라인들은요. 카카오는 단타로 끝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종목들 중에 쭉 한번 보십시오. 매매하기가 만만한 종목이 있나? 오히려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매도하는 것들만 보입니다. 그럼 빠지는 거 한번 보시죠. 반대되는. 빠지는 거에서 살만한 것들이 있나?
백산, 서현, CJ, CGV 전번주에 올려놓고 오늘 그대로 뺍니다. 그 다음에 영화금속, 만호제강, 전방 개별 종목들이에요. 다 여기에서 또 감사보고서 노이즈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동안 올랐던 거 기계적으로 그냥 조종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 코스닥 보시죠. 이거 시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한테. 메디톡스 개별제로,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유바이로직스, 이런 것들 오늘 종가로 가면서 꼬리가 다 달릴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도요. 그 다음에 비대면에 아침에 비트컴퓨터라든지 유비케어라든지 올릴 때 제가 오늘은 다 꼬리 달릴 겁니다 라고 해드렸어요. 그동안 기간 조정했다 으쌰 나와도 매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드렸어요. 그러면 또 빠지는 것도 한번 보시죠. 오늘 빠지는 것들은 감사보고서 짱돌 맞은 것들, 그 다음에 또 실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안불안한 것들, 그리고 전번주에 올라갔던 것들 여행 관련주 그대로 빼고 있어요. 뭐 노랑풍선 한번 보세요. 제가 안 한다고 그랬죠. 저 올라올 때 옆으로 겼어도 요게 으쌰다. 다시 원위치 와도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이 노란풍선보다 잡주 속에 속하는 디지털 조선, 우리가 4,000원 넘을 때 이제 비움에도 4,000원 데드라인 잡고 깨면 무조건 끊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라 그랬죠? 3,200~300원.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제가 역발상 전략계 롯데그룹 주가들 오히려 편하게 롯데그룹 주가들, 그 다음에 방산주들, 그리고 우리의 집중 종목들, 이제 시간 여행에 주변보다 중심에 집중하자, 요렇게 전략을 단순화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매매 패턴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랬죠? 아까 오전장에 달력을 설명해 갔고요. 9월 말까지요. 그래서 9월 말까지 뭘 확인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뭘 확인하겠다고? 환율. 첫 번째 환율. 두 번째, 미중간이 어디까지 갈 건가? 어디까지요? 제발 전쟁 카드는 쓰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그 대리전 얘기입니다. 중동이나 인도, 파키스탄이나 동남아, 여기에 북한이 또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또 거기에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환율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9월 말까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시장 때문에 주변을 좀 리스크 관리하고 중심으로 모으고 각각의 종목들의 데드라인은 스스로 정해라. 그래서 아까 다시 가죠. 한국전자금융, 이거 데드라인 안 정해도 돼요. 근데 제가 반 정도는 이거 감각적으로 이거는 6,000원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6,000원을 깨면 반 끊어요. 오늘 우리가 2,000원 깨면 KNN 반 끊어라, 코렌텍 끊어라, 그 다음에 또 디지털 조서 4,000원 깨면 일단 끊어라. 마찬가지로요. 각각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 종목이 아니에요. 중저가 옐로칩이든 세력주든 개별주예요. 이런 것들이 지수가 가랑비에 옷듯 뭐 1, 2주 조정하면 괜찮아요. 2달, 3달 이상 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시장이 압축이 돼요. 간단히 얘기해서 아침에 좀 잔인한 얘기 했지만 강아지, 새끼를 뵌 강아지가 집에 못 들어와 갖고 추운 겨울날 밖에서 애를 낳았을 때 10마리 낳았을 때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게 6마리다. 그러면 서너 마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는 상황이 나올까봐 미리미리 중심 종목으로 이동하고 대응하면서 8, 9월 달에
환율 변동성. 제가 환율 떠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환율을 타치하는 지금 생각하기 싫은 변수들이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연골고리에서 나오나 계속 체크할 거예요. 그럴 때 시가상위 종목들만 압축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삼성전자만 관리할까 봐요. 그리고 그동안 빠졌던 뭐 카카오나 삼바는 뺐다 올렸다 박스.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70만 원과 70만 5천 원 하단, 90만 원과 전에 딱 100만 원 3천 원 남겨놓고 죽었죠. 90만 원 상단. 이럴까 봐요. 그래서 크게 빠지지도 않지만 크게 오르지도 않고 3개월 동안 내 돈 시드머니로 엮일까 봐. 그러면서 종목은 계속 목표 단가가 짧아지면서 뺑뺑이만 도는 거예요. 뺑뺑이만. 그래서 으쌰 진폭이 옛날에는 30에서 50이라면 지금은 2, 30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2, 30도 안 돼버리면 실제 개별 종목들은 오르는 날 때리는 거예요. 상한가 제대로 치지도 않고 20% 단 보일 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매하기가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럴까봐 뭐 현금으로 만들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중심으로 이동하시든지, 그리고 옵션 비중이나 선물 비중 높여서 그냥 두더지 때리기나 밑에 단 상단 왔을 때 풋, 하단 왔을 때 콜. 오늘은 318, 18.5가 콜 매수하는 지점이고, 풋은 320.5와 321.5. 거기서 잘 사야 10에서 20% 먹기.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이 적으니까 제가 아침에 매매 비중을 좀 늘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100만 하신 분은 200만 원, 300만 하신 분은 500만 원. 그리고 데일리 매매만. 오버나잇은 금액 적게. 이렇게 당분간 9월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만 이렇게 전략을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생 때문에 시장이 롱숏이 그러니까 갈리고 종목 관리가 더 힘들어지고, 관리가 안 되는 종목들은 가랑비 5젓도 흘러내리고 주인 있는 거와 주인 없는 거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그런 장이 될까봐 이러한 분석을 실전에서 대응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드라인 다 정하세요. 여기 오시는 분은 전업 투자 가니까 내가 시간 여행하는 종목을 제외하고는요, 데드라인 트레이딩 깨면 내가 이거 좋아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데드라인 정하세요. 데드라인 정하세요. 그래서 반을 조절했어요. 데드라인 지지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설정한 데드라인 깨요. 그러면 반을 끊어요. 그리고 3일에서 5일 후에 다시 보면서 크게 빼진 않아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거는. 그런데 2, 3천 원이 시간으로 늘어뜨릴 수가 있다고요. 그런 시간의 감각이나 진폭의 감각을 뭐 갖고 삼성전자 진폭하고요, 파생의 진폭 갖고 연계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또 뺄 겁니다. 이제부터 가랑비 5젓도 또 흘러내릴 거예요. SK D&D가 오늘 35,000원까지 또 흔들었습니까? 예, 끝내주게 흔들어요. 어디 보세요. 아까 39,000원대 때리라고 그랬죠? 이거 34,000원대까지 흔들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파동이 자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파동. 그러니까 땡기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바닥 선수라고 그러면 뭐 4만원, 5만원을 SKD&D 만들지 않고 5,000원 진폭 안에서 왔다 갔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시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 그런 장이 나올까봐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압축화시켜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고점이 39,100원. 저점이 34,650원. 참, 그니까, 아까 39,000원대 70%까지 때리라고 한 거 다시 껴놓을 수가 있었죠.
그런 매매를 당분간 집중하자. 이게 파생 때문에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감은 2시 45분에 다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자료 좀 올릴게요.